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셨습니까? 혹은 주변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아까 했던 말을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꺼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웃어 넘기곤 합니다. 에구, 했던 말 또 하시네 라며 가벼운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사실 여러분의 뇌가 절벽 끝에서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는 노화의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세포가 사멸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자 조만간 당신의 소중한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차마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질문과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행위는 뇌의 특정 부위가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 먹은 식사 메뉴가 기억나지 않는 것은 건망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밥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다시 밥을 달라고 하거나 똑같은 질문을 30분 내내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병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는 신호입니다. 6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심코 흘려보낸 그 반복되는 말 한마디가 어쩌면 당신이 온전한 정신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대화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암이나 심장병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잔인한 병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병입니다. 내 이름도 내 자식의 얼굴도 잊어버린 채 평생 쌓아온 인격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겪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왜 뇌는 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뇌 속에 있는 기억의 저장 창고가 가득 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고의 문이 망가져서 새로운 정보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지 못한 정보는 머릿속을 떠돌다가 입 밖으로 계속해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절박한 비명입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 나는 지금 부서지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여러분 자신이 최근 들어 유독 같은 에피소드를 자주 이야기하거나 질문을 반복하고 있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증상을 방치했을 때 중증 인지 장애로 이어질 확률은 일반인보다 수십 배나 높습니다. 많은 이들이 설마 내가? 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공포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뇌의 비밀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 30년을 온전한 기억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거대한 안개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뇌가 보내는 그 숨겨진 암호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주방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냉장고 앞에 서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라는 당혹스러운 질문이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다시 거실 소파에 앉으면 그제야 물을 마시려 했다는 사실이 기억납니다. 6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이 탓이라며 가볍게 웃어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것과 아까 했던 질문을 5분도 안 되어 다시 하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정보에 접근하는 경로가 일시적으로 막힌 것이지만 후자는 정보 자체가 뇌에 입력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증상은 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심각한 과부하 상태에 빠졌거나 이미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겪는 위험한 습관 중 하나는 바로 이야기를 반복하며 확인받으려 하는 심리입니다. 내가 아까 그 말 했었나?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 꺼내는 이야기인 양 똑같은 내용을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방금 전에도 하는 모습입니다. 옆에서 듣는 가족들은 짜증을 내거나 무심하게 대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격의 변화가 아닙니다. 뇌의 필터가 망가져서 했던 말과 안 한 말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러한 증상을 노인성 건망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태도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자네도 내 나이 되어봐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엔진에 불이 붙었는데도 단순히 날씨가 더워서 연기가 나는 것이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숫자를 자주 헷갈리거나 약속 시간을 반복해서 묻는 행위는 뇌가 보내는 아주 긴급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뇌는 결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익숙한 일상 속에서 조금씩 틈을 보입니다. 어제 산 물건의 가격을 3번 넘게 묻거나 자식에게 똑같은 안부 전화를 몇 번씩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뇌가 이미 기억의 끈을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익숙한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암흑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남부럽지 않은 노후를 준비했던 70세 김 씨의 사례입니다. 김 씨는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에게 오늘 점심은 뭐야? 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지 불과 3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남편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질문의 빈도는 높아졌고 김 씨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그가 그저 기력이 약해진 것이라 생각하고 보약만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보약을 먹으면서도 이게 무슨 약이냐 라고 5분마다 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고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뇌 안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김 씨는 집 앞 슈퍼마켓에 나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동네였고 매일같이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온 김 씨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도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5년 전부터 반복했던 오늘 점심 뭐야? 라는 질문은 사실 뇌가 죽어가고 있다는 처절한 호소였습니다. 만약 그때 김 씨의 가족들이 그 질문의 의미를 단순한 건망증이 아닌 뇌의 고장으로 받아들였다면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김 씨의 사례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많은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뇌의 절반 이상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저 말수가 좀 많아진 줄 알았어요. 똑같은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하길래 추억에 잠긴 줄 알았죠.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뇌는 추억에 잠겨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억을 담을 공간이 없어서 예전의 기억만을 무한히 반복 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반복되는 말은 결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라는 공장의 기계가 마모되어 헛돌고 있다는 소음입니다. 김 씨처럼 5년이라는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배우자가 혹은 거울 속의 당신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닥쳤음을 알리는 신호등의 빨간불입니다. 우리의 뇌를 아주 커다란 서랍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느끼는 정보들은 이 서랍장 안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저장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가 각각의 칸에 들어갑니다. 건강한 뇌는 이 서랍장의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며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이 서랍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먼저 발생하는 현상은 서랍장의 문이 뻑뻑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서랍의 바닥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라는 물건을 서랍에 넣으려고 해도 바닥이 없으니 아래로 그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정보가 저장되지 않으니 뇌는 당황합니다. 분명히 물건을 넣었는데 왜 없지? 라고 생각하며 다시 같은 물건을 넣으려 시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특히 뇌의 아랫부분에 위치한 해마는 기억의 입구와 같습니다. 이곳은 들어오는 정보를 단기 기억으로 저장했다가 중요한 정보는 장기 기억 창고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해마의 입구가 폐쇄된 상태와 같습니다. 정보가 입구에서 커트당하니 뇌는 계속해서 똑같은 정보를 입력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이 특정 구간에서 계속 머물며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은 우리 뇌의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뇌는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메우려 합니다. 이를 작화증이라고 부르는데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니 새로운 말을 지어내거나 방금 했던 말을 처음 하는 것처럼 뇌가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반복되는 말은 뇌라는 건물의 벽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금이라서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금을 따라 물이 새고 결국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뇌의 서랍장이 완전히 부서지기 전에 우리는 그 헐거워진 나사를 조여야 합니다.
뇌가 보내는 이 반복적인 신호를 과학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비극적인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건망증과 뇌의 질환을 구분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뇌가 무너지기 전 우리에게 보내는 명확한 5가지 신호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질문의 무한 반복입니다. 방금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분 혹은 3분 이내에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다면 이는 해마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며칠인지, 손자가 언제 오는지와 같은 일상적인 정보를 반복해서 묻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고유 명사의 소실입니다. 그거 있잖아, 그거 라며 사물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대명사를 남발하게 됩니다. 단순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수준을 넘어 평소 자주 쓰던 리모컨이나 냄비 같은 단어 대신 채널 돌리는 것이나 국 끓이는 통과 같이 용도로 설명하기 시작한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같은 에피소드의 반복 재생입니다. 30년 전, 40년 전의 고생담이나 성공담을 마치 처음 하는 이야기처럼 매일같이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뇌가 최신 정보를 저장할 능력을 상실하고 과거의 기억 회로만을 강하게 반복 가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날짜와 요일에 대한 감각 상실입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이번 달이 몇 월인지 자주 헷갈리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달력을 반복해서 보는 행위가 잦아진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성격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평소 온화하던 사람이 사소한 지적에 불같이 화를 내거나 했던 말을 또 한다고 지적하면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5가지 중 2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란기오이 송촌, 즉 생존의 란기오이는 바로 스스로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방금 했던 말을 잊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아유, 내가 왜 이러지? 라며 자책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이 지적했을 때 내가 언제 그랬냐며 화를 내거나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최후의 통첩입니다. 병원을 찾아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때입니다. 매일 하던 요리에 간을 맞추지 못해 음식이 지나치게 짜지거나 맵게 되는 경우, 늘 다니던 길에서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는 경우, 그리고 공과금 납부나 은행 업무와 같은 숫자 계산에서 실수가 반복될 때입니다. 이는 뇌의 인지 기능이 단순 기억력을 넘어 실행 능력까지 파괴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많은 이들이 검사 비용이나 진단 결과가 두려워 병원 방문을 미룹니다. 하지만 뇌세포는 한번 사멸하면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지금 발견하면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퇴행 속도를 10년 이상 늦출 수 있습니다. 이는 남은 여생을 침대에 누워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공원을 산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차이입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빈도가 일주일에 3회 이상 발생한다면 지체 없이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십시오. 나중에 좀 더 심해지면 가보자는 생각은 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골든타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이 당신과 당신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는 노화에 대한 아주 위험한 편견이 존재합니다. 나이 80이면 깜빡깜빡하는 게 당연하지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사실입니다. 건강한 노화는 신체적 기능이 조금 느려질 뿐 인지 기능이 완전히 무너져 똑같은 말을 무한 반복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90세가 넘어도 명료한 정신으로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노인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고스톱을 치거나 바둑을 두면 무조건 뇌질환이 예방된다는 믿음입니다. 이미 같은 말을 반복하는 증상이 시작된 후에는 이러한 단순 반복 활동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보다는 익숙한 회로만을 소모하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예방은 뇌에 낯선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쓰지 않던 손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외국어 단어를 외우거나 가보지 않은 길을 산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뇌 건강 영양제만 먹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수많은 영양제는 보조수단일 뿐 치료제가 아닙니다. 영양제 하나에 의지하며 병원 진단을 거부하는 것은 구멍 난 댐을 반창고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기력이 없어서 그렇다며
고칼로리 음식이나 보양식에 집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뇌혈관 건강에는 오히려 소식과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수만 배 더 유익합니다. 잘못된 상식은 뇌를 죽이는 독약과 같습니다. 노안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은 당신의 뇌를 방치하는 가장 나쁜 변명입니다. 뇌는 죽는 순간까지 관리하고 보살펴야 하는 정밀한 장기입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이나 민간요법에 매달려 소중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만이 당신의 존엄성을 지켜줄 것입니다. 긴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서글픈 일은 내가 누구인지 잊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하고 자식을 키우고 사랑을 나누었던 그 모든 기억이 안개처럼 사라진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반복되는 말은 당신의 삶이 사라지고 있다는 뇌의 슬픈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고 대처한다면 우리는 그 안개를 걷어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나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맑은 정신입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숫자를 손으로 직접 적으며 가계부를 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대화를 나누십시오. 어제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느낀 감정과 내일의 계획을 이야기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녀분들이 있다면 부모님의 반복되는 질문에 짜증을 내기보다 따뜻한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 질문은 부모님의 의지가 아니라 고장난 뇌가 보내는 도움 요청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라는 차가운 말 대신 그랬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는 인내심 어린 대답이 부모님의 뇌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약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말 한마디를 예사로 넘기지 않는 지혜가 당신의 노후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 정보가 소중한 분들에게 전달되어 단 한 명이라도 더 뇌질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 그리고 존엄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